아무리 평범한 대상이라도 미술가들의 손이 닿으면 특별해집니다. 미술에서는 일성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평범한 대상이 익숙하지 않은 색을 입으면 특별해집니다. 평범한 대상의 형태가 왜곡되고 변형되면 특별해집니다. 어떤 작품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이야기는 책을 통해 읽어가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미술가들은 저마다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해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라도 요리사의 손맛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학문으로서의 미술사는 그 역사가 길지 않지만 미술의 역사는 원시 동굴벽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만큼 미술은 사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사가 먼저 살펴보는 대상은 미술작품이지만 미술작품을 통해 진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시대입니다. 미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각적 창작물입니다. 음악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창작한다면 미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창작합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도 지금에 와서는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장르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미술은 늘 모습을 바꾸며 어디론가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로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듯 미술도 변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미술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미술이 어렵다고 난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미술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다 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좋습니다. 언젠가 보이든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지워지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본다고 미술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미술을 보는데도 체계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자주 많이 눈으로 경험하면 됩니다. 미술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보는 즐거움입니다. 작품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생각에 작품 설명을 참고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설명을 통해 작품을 보려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은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의미를 제한해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을 보는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 습득에 있지 않습니다. 미술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어떠한 형식으로 시각화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미술을 본다는 것은 미술가들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본다는 뜻입니다. 미술가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벗어나야 할 편견은 시각적 익숙함입니다. 시각적 익숙함은 사과가 빨갛거나 초록색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림 속 사과가 굳이 빨갛거나 초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가가 원하기만 한다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과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 사과가 실제 사과를 모방하기만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과가 더욱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림 속 사과가 폴 사잔이나 앙리 마티스 혹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것처럼 흔히 보아오던 방식과 다르게 그려져 있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과의 모습이 사과의 참모습과 다를지 모릅니다. 혹은 미술가가 사과를 통해 무언가 다른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이 편견은 아니지만 고정되고 확고한 신념은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인식의 틀을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서 바라본 하늘이 하늘 전체일 수 없듯이 열쇠구멍으로 본 세상이 세상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짜맞추어 미술을 보려 하거나 알고 있는 지식을 미술에서 확인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미술의 참맛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태도를 버려야만
보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술에서 느끼는 첫 번째 즐거움은 보는 즐거움입니다. 아주 자주 미술가의 유명세 역시 미술작품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명한 미술가의 이름보다 더 설득력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선이 유명한 미술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순식간에 그것은 걸작처럼 취급됩니다. 여기에 미술 전문가들의 양념이 가미됩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선의 아름다움, 구도자의 정신 등과 같은 검증할 수도 그렇다고 반박할 필요도 없는 무가치한 미사역으로 극찬이 이어집니다. 이 같은 논평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미술가가 그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그 이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미술을 둘러싼 위선이거나 거짓입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미술가이지만 미술가에게 권위와 명성 그리고 존경을 안겨주는 것은 작품입니다. 작가의 유명세에 밀려 작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작가의 유명세가 작품 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작가, 작품, 감상자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작품 보는 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작품의 유명세입니다. 루브르에 소장된 모나리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미술과 상관없는 수많은 스토리가 모나리자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장사진을 이룬 인파 속에서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루브르를 찾고 있지만 이들이 모나리자의 실물을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이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작품에 유명세를 입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기록을 달성한 천문학적인 작품 가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한국미술 최고가라는 식의 수식어가 붙으면 미술작품은 일순간 유명세를 탑니다. 작품과 작품의 가격이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미술가의 작품이 1만 달러이고 다른 미술가의 작품이 10배 비싼 10만 달러라고 했을 때 작품성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해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미술이 아니더라도 소비 심리에 관한 여러 실험 결과가 보여주듯 상품에 붙은 높은 가격은 가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미술을 둘러싼, 하지만 미술 자체와는 무관한 편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버리면 미술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술 자체가 선명하게 보일수록 보는 즐거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